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극 FM 유튜브 생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썸네일에는 호불호와 07과삼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호불호라고 하는 거, 조후로, 안이불, 조후로. 그러니까 사람들 관계 속에서 좋은 면도 있고 좋지 않는 면도 있다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07과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전체를 10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잘한 일은 7가지, 못한 일은 3가지, 07과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07과삼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은 등소평이가 모택동이를 놓고, 모택동이가 그 중국의 문화혁명 중에서 엄청난 많은 중국 중국 인민들을 죽였죠. 모택동이가 엄청 많이 죽었으면서도 국민당의 장개석의 국민당을 물리치고 공산주의를 확립했기 때문에 등소평이가 모택동을 향해서 하던 말이 공들인 것이 7개고 나쁜 것이 3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충남지사를 했던 안희정이가 기자가 물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안희정이가 박정희 대통령의 공은 7가지, 07, 과는 3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 의견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견을 다양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나 어떤 주제를 놓고 보는 그 견해가 서로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견해를 자기 입장만 얘기를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주장을 하면은 이제 여기에서 서로 두 패로 갈라져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두 패로 나눠져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다 뜨고 있는 사람이 코끼리를 보았을 적에는 코끼리의 모양은 이렇다 저렇다 전체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참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면 기둥 같고, 코를 만지면 또 뭐 같고, 등거리를 만지면 뭐 같고, 꼬리를 보면 뭐 같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장님 코끼리 만지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끼리를 정확히 볼 수 있는 두 눈을 가진 사람은 코끼리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항상 제 태극의 뱀이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개체적인 어떤 모습. 그러니까 전체는 숲이 되고 개체는 나무가 되는 것이죠. 전체와 개체를 이제 볼 줄 아는 이런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을 서핑하다가 오늘 신백훈 박사께서 아주 참 의미심장한 컬럼을 내셨기 때문에 그 컬럼을 낭독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호불호와 07과삼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읽어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와 그리고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광훈 목사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논쟁에 대해서 신백훈 박사께서 아주 시원하게 정확한 분석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좀 낭독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방송을 잡게 되었습니다. 정광훈 목사께서 그 전에는 이제 나름대로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여러 공간에서 이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광화문 광장에 본격적으로 나오시게 된 것은 저희가 이제 대한문에서 방송을 하다가 또 자유대연합하고 고교연합이 연합을 해가지고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자유대연합이라고 하는 큰 자유우파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교보문고 앞에서 집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계속 자유대연합의 공동대표로는 이상진 대표 그리고 고교연합의 대표는 제가 이름을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분과 더불어서 이 공동대표를 가졌고 또 사무총장은 최태선 사무총장께서 자유대연합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2018년 6월 6일 현충일이 있었습니다. 그 현충일 때 제일 먼저 정광훈 목사께서 자유대연합이 했던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이제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집회를 하게 돼 가지고 그 이후에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대한민국 지키자고 하는 자유우파의 태극기 집회가 활발하게 이제 활성화가 된 것이었죠. 소위 아스팔트 유튜브 1세대라고 하는 우리 황진성 감독과 청와대 앞에서 이제 방송을 할 적에 우리 황진성 감독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태극기 집회의 열기가 시들어가는 과정에서 정광훈 목사님이 나오셔서 다시 한번 태극기 집회의 활성화를 불어주신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께서 그 이후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참 큰 집회를 한국에서 하시고 또 미국에 가셔서도 여러 가지 교포를 중심으로 한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서 정광훈 목사를 과3으로 보는 분도 많고 07로 보는 분도 많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공과 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과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볼 적에 공이 많으냐 과가 많으냐 이거 이제 차이를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저 태극 FM 입장에서 볼 적에는 정광훈 목사가 이렇게 하는 것은 07과3 이런 정도로 저 태극 FM은 이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과 그리고 자유우파 간에 지금 현재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님과에 더불어서 이런 갑론을 박하고 있는 와중에 신백훈 박사께서 아주 시적절하게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잠시 후에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소위 아스팔트 유튜브 1세대라고 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저희가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 5년 하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북한 김정은에게 넘기려고 했던 문재인 정권 하에서 우리 자유우파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하는 소위 아스팔트 유튜브 1세대들이 볼 적에는 적어도 국민의힘,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의원들이 한 셋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서 발언을 했던 분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전희경 전 의원, 박대출, 그리고 그 외에 몇몇 분이 있습니다. 뭐 저기 안양에 그 심재철 의원도 있고 전 의원도 있고 말이죠. 그리고 홍준표 대표도 한번 나와서 얘기했고 이재호 대표는 많이 얘기했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대표가 지금 현재 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집회를,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 집회를 한 3번 정도 이렇게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 국민의힘 의원들,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김진태, 전희경, 박대출, 그리고 안양의 심재철 외에 나와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것을 지적한 국민의힘 의원들 있으면 나와봐. 너희들 말이야. 에? 항상 얘기하지만 너희들은 왕자와 공주로 자라가지고 말이야. 돌멩이 한번 짚어보지 않고 너그 부모 잘 만나가지고 좋은 대학 다니고 좋은 밥 먹고 좋은 옷 입고 했잖아. 응?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지금 현재 이재명이 방탄을 하는 지금 민주당을 봐라 말이야. 민주당에서도 민주당 주체로 집회를 하지 않고 민주당에 빌붙어 있는 단체가 집회를 하는 거야 지금. 거기에 이재명이를 비롯해서 180명 가운데 한 100명 정도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 너희들은 몇 명이나 나왔어 말이야. 에? 그래 놓고도 뭐 어쩌고 저쩌고 너희들은 입 닫히고 가만히 있어. 알겠어? 정말로 생각하면은 정말로 답답한 거야. 그리고 무슨 정광훈 목사가 뭐 욕을 많이 한다고? 이게 지금 제가 지난번에 총신대학교 그 총장을 했던 정성구 박사께서 쓰신 컬럼책입니다. 목사가 왜 욕을 해? 103페이지에 보면은 누터도 욕을 많이 했고, 그리고 몸이 불편했던 우리나라 그 이천성 목사라고 이분도 욕을 많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한 거는 정성구 박사 총장께서 얘기한 거는 불의를 볼 적에, 나쁜 것을 볼 적에 그게 개혁을 하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어서 이제 우리 신백훈 박사께서 페이스북에 올리신 내용을 낭독해드리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백훈 박사께서 페이스북에 올리신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긴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냥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했으면 종교인 전광훈 목사가 나섰겠는가? 그가 정치한다고 비난하는 자들에게 경고한다. 감히 지금 대한민국 우파 인간들 중에서 전광훈 목사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는가? 홍준표 그 주둥이 닥쳐라. 자만과 교만이 아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의 5년 동안 우파 국민들이 벼랑 끝에 몰릴 때 우파 국민들의 피눈물을 닦아주고 울분, 분노를 위해 몸을 던져 같이 소리친 자가 국힘당에 한 놈이라도 있었던가? 여기에는 아까 제가 김진태 이런 분들은 좀 생략을 하신 것 같습니다. 촛불난동 세력과 그 집회에 대응해 자유와 민주를 외친 자가 누가 있었냐? 어디에 숨어 있다 이제 기어 나오는가? 난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우파 분열을 획책한다는 비판의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우파 국민으로서 이 말을 꼭 하고 싶고
정광훈 목사를 비난하는 자들에게 헛소리, 여기 가로치고 개견자, 한문으로 개견자, 헛소리 짓거리지 말라고 경고하고 싶다. 정광훈 목사를 비난하는 자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다. 국힘당이나 우파 진영에서 말해보라. 솔직히 우파 국민들을 한마음 한뜻으로 결집시킨 사람이 누구였나? 그것을 실천한 사람이 누구였나? 청와대 담장에서 밤새워 우파에 피맺힌 한의 분노와 절규를 토한 자가 누구였던가? 국힘당 국회들 니들도 더불당의 더러운 국회놈들과 마찬가지 아니었나? 항상 양지만 쫓아다니고 우파 국민들의 피맺힌 절규는 아랑곳하지 않고 편하게 잠을 잘 잤는가? 잠이 오던가? 우파 국민들의 외침 뒤에 숨어서 입으로 생색만 낸 인간들 아닌가? 피맺힌 우파 국민들의 한과 분노를 대신해서 문재인 5년 동안 소리친 자가 누구인가 말을 해보라. 정광훈 목사 위에 누가 있었는가? 아스팔트에 태극기 애국우파 국민들을 극우 수구 꼴통 틀딱이 등으로 매도한 세력은 더불당이다. 그런데 국힘당도 아무 생각 없이 더불당과 같이 좌파들의 선동 프레임에 걸려 우파 태극기 애국 국민들을 극우로 매도하고 있는 것인가? 김종인, 이준석이가 그랬냐? 또 이제는 국힘당이 나섰나? 우리는 극우가 아니라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권리인 집회와 시위를 하는 합리적인 자유 대한민국 우파 국민들이다. 솔직하게 말하자. 윤석열이가 몇 표 차이로 당선되었나? 고작 24만 표 0.73% 포인트의 차이다. 이걸 누가 메꿨겠는가? 태극기 든 애국의 6, 7, 80대가 아니라는 보장이 있는가? 그런데도 정광훈 목사를 비난하고 김재원 최고위원을 출당하라는 자들은 배은망덕이 아닐 수 없다. 흡사 물에 빠진 자를 구해줬더니 보따리를 내놓으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김재원 최고위원의 말이 무엇이 틀린 것인가? 문재인 5년 동안 우파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다소나마 울분을 해소하고 분노를 표출하면서 이완과 희망을 갖게 하고 우파 국민들의 자유민주 의지를 통일한 우파 인사가 누가 있었는가? 전 목사 이외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우파 국민들의 울분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소리친 정치인이 있었는가? 그래놓고 정권을 잡으니 태극기 우파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인가? 설사 전 목사가 약간의 자만과 교만에 빠져 있다면 소통하면서 조율해야 되는 것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니 이제는 국힘당도 대통령실도 배째라는 식인가? 진지하고 통렬하게 반성하라. 솔직히 우파 지도자라고 우기는 인간들 중에서 연간 자기 돈 수백억 쓰면서 주말에 수백 대의 전세버스를 동원하여 전국의 우파 국민들을 서울로 모셔오고 또 감옥 가고 욕 얻어먹고 고생하면서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내치고 우파를 위해서 헌신하고 피와 눈물과 돈을 바친 자가 정광훈 목사 이외에 누가 있는가? 말해보라. 입이 있다면 말을 해보라. 전부 국계라는 기득권에 안주하면서
위에 누가 있는가? 말해보라. 입이 있다면 말을 해라. 전부 국계라는 기득권에 안주하면서 입으로 씨부린 것들 아닌가? 국힘당과 우파들은 태극기, 우파는 어차피 집토끼이니까 어지간히 비판해도 괜찮다는 생각인가? 이게 집권당의 자세인가? 더불당 문재인이 5년 동안 한 짓거리를 보지 못했는가? 그들은 사람을 죽여도 끝까지 자기 진영의 말을 믿었다. 그리고 끝까지 신뢰하고 동행하고 같이 갔다. 그러면 우파는 무엇을 했는가? 전부 좌파들의 선전선동에 스스로 걸려들고 그 프레임에 빠져 더불당이나 좌파들보다 더 매섭게 우파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 아닌가? 국힘당 2024년 되는 총선 과반수를 위한 국힘당의 전략은 무엇인가? 정광훈 목사 비난하는 것이 전략인가? 이렇게 해서 160석이나 되겠나? 아스팔트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니들이 볼 때 수구 꼴통의 들당리로 보이나? 아니면 호구나 멍청이 등신으로 보이나? 태극기 애국 국민들을 비난하고 선거에 이기겠나? MJ 애들 세대를 의식한 짓거리인가 두고 보자. 지금 국계들이 받는 세비, 보좌관 월급 등은 아스팔트의 시니어 6780 세대들이 6780년대의 전 세계를 안방같이 드나들며 나라의 부국강병을 위해 피눈물 흘려 이룬 결과다. 여기에 이론이 있는가? 니들은 이를 위해서 벽돌 한 장 쌓지 않았다. 니들도 양심적으로 느끼지 않는가? 그리고 솔직히 니들은 자유민주주의 사상에 확고한 신념이나 갖고 있나? 전부 굳게 한 번 더 하려는 것 외에 어떤 사상과 이념을 갖고 있는가? 그런 작자들이 애국 국민들을 극우라고 매도할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전광훈 목사를 비난하고 김재원 최고위원을 비판하는가? 니들은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다시 물어보자. 지난 문재인 5년간의 어둠의 시간에 니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니들이 우파 국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제시한 적이 있었던가? 문재인 정권 시절 청와대 담벼락에서 밤새워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외칠 때 너희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문재인 5년간을 비, 눈, 바람으로 아스팔트, 비를 맞고 눈을 맞고 바람을 맞는 아스팔트 위에서 소리치며 우파들이 피눈물을 흘릴 때 니들은 무엇을 했는가? 공수처법, 비례연동제 선거법, 검수완박법 등의 악법을 제정할 시 니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가? 거수기였는가? 국힘당 책임당원을 전광훈 목사만큼 늘린 자가 누가 있었나? 그래놓고 지금 와서 우파 국민들과 전광훈 목사를 비판할 자격이 있나? 김재원 최고위원의 말이 틀린 것이 무엇인가? 말을 해보라. 진눈껍이 흩날리는 한겨울 혹한의 아스팔트의 차가운 냉기, 한여름의 아스팔트 폭염 아래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피눈물의 절규를 경험하지 않는 자들은 입을 닥쳐라. 우파 국민들이 니들을 심판할 것이다. 신백군 국민생각. 시청자 여러분, 신백훈 박사께서 오늘 페이스북에 올리신 글이 저 태극 FM이 3번을 읽고 정말로 국민들에게 한번
알려드렸으면 해서 오늘 호불호와 07 과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750만 회해동포 여러분, 이렇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아스팔트에서 그 눈보라를 맞으면서 행진하다가 얻어 터지면서 저들의 짓밟히면서 이렇게 집회를 해온 이 자유우파 애국 세력을 이렇게 국민의힘 니들이 매도해도 된단 말인가? 정말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니들은 이번으로 끝장이야. 알겠어? 정말로 전사 투사들이 나와서 저 좌불 폭세와 싸우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야 돼. 너희들은 안 돼. 알겠어? 시청자 여러분, 욱하고 감정이 북받쳐서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오늘 제가 해드린 이 방송이 내용에 공감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이웃 분들에게도 많이 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